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누크 컴피 UI 스크립트가 0.54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돼서 업데이트 내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코엔 2011 멀티 앵글의 워크플로우를 누크 내부에서도 UI를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의 주요적인 영역 중에 하나가 이제 이전에는 사용하지 못했던 비디오 모드가 이제 비디오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뿐만 아니라 시퀀스에서 여러분들이 VFX 작업에 필요한 리플레이스먼트라든지 뭐 교체에 대한 작업을 진행할 때 부분적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에 여러분들 테스트를 위해서 몇 가지 워크플로우를 첨부를 했기 때문에 따라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먼저 업데이트 버전의 인스톨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처음 인스톨 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에 가시면은 여기에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누크트 컴피 UI 브릿지 스크립트 0.45 버전의 인스톨 방법을 그대로 먼저 따라서 인스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제가 0.45 버전 인스톨 영상에 빠뜨린 점이 있는데 해당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컴피 UI 실행 파일 쪽에 오른쪽 클릭하셔서 문서 파일을 열어주시면은 지금 컴피 UI와 누크를 통신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마지막 줄에 짧은 줄 두 개와 함께 여기 리슨을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어 주셔야지 컴피 UI와 누크 API를 통해서 워크플로우를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 반드시 적어 주시고 저장하시고 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전에 제가 마야 컴피 UI 스크립트를 설명할 때 이미 설명을 해서 제가 여기 영상 촬영을 할 때 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번에 새로 추가된 유틸리티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전의 유틸리티는 이제 스크립트에 내장이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들은 따로 파일로 만들어서 이제 필요할 때 이 유틸리티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시키려는 계획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확장자 명은 지금 VEDU로 되어져 있어서 지금 현재는 이전에 제가 포함시킨 RMPG 업스케일 모델만 일단 이렇게 구성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이 유틸리티 폴드는 여러분들 원하는 폴드로 옮겨 놓으셔서 이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nuke 폴드에 그대로 이렇게 해당되는 VEDU 프리셋 폴드를 카피를 해서 옮겨 놔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인스톨이 이전 버전이 되신 분들은 중요한 영역인 이 스크립트 쪽에 누크트 컴피 UI만 이제 바꿔치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 업데이트에서 사용할 이 제이슨 파일도 몇 개를 업데이트를 했는데 일단은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코엔 2011 멀티 앵글 이 제이슨 파일과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동영상 모드에서 활용할 리플리케이트, 애니마스크 리플레이스먼트, 그리고 모카 심플 리플레이스먼트 이 세 개 파일이 새로 워크플로우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이전 파일들은 기존과 똑같은데 제가 앞으로 이 워크플로우들을 조금 더 많이 업데이트를 시키기 때문에 해당되는 워크플로우가 뭐 이미지 에디트 모드인지 아니면은 동영상 리플리케이트 모드인지 이렇게 해서 약간 좀 파일 네임을 좀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만 여러분들의 제이슨 파일로 옮겨주시면 되고 커스텀 노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제가 제 페이트론 사이트에 새로 업데이트된 이지 프롬프트 스타일을 올렸는데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이 안 나시면은 그냥 그대로 해당되는 폴더로 그대로 카피하셔서 커스텀 노드로 덮어 씌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이 유틸리티는 따로 내장이 아니라 파일로 분리를 했기 때문에 이 해당되는 유틸리티 폴더 안에 VEDU 프리셋 파일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적당한 폴더로 옮겨 주셔서 나중에 불러오시면 됩니다. 저는 .nuke 폴더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여기 스크립트에 유틸리티로 오셔서 이전에는 여기 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선택만 하면 되는데 앞으로 좀 확장성을 위해서 여기에 앞서 보여드린 그 폴드 영역으로 여러분들 경로를 지정해 주시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현재 폴드 안에 들어있는 유틸리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뭐 시간 되면은 이 유틸리티도 몇 개 조금씩 업데이트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스톨이 되셨다면 이번에 새로 추가된 여기에 멀티 앵글과 그리고 리플레이스먼트에 대한 이 두 개의 워크플로우에 대한 필요한 커스텀 노드와 모델들은 당연히 다운로드를 받으셔야겠죠. 뭐 받는 방법은 기존하고 똑같이 해당되는 워크플로우를 컴퓨터로 드래그 앤 드롭 하셔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스톨 되지 않았던 커스텀 노드들 그리고 여기에 워크플로우에 필요한 각각의 모델들 영역은 이제 당연히 검색을 하셔서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해당되는 폴더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누크와 누크 테스트를 하기 전에 그 필요한 모델들, 커스텀 노드들 각각의 워크플로우 드래그해서 뭐가 본인 컴퓨터에 없는지 체크를 하시고 다 다운로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들은 이제 뭐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컴퓨터를 아예 완전히 모르고 뭘 다운받을지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씩 이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보다 컴퓨터 UI 기본적인 영역을 미리 좀 공부를 하시고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필요한 모델들을 다 인스톨 하셨다면은 이번 버전에 이제 추가되는 워크플로우 내용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기존처럼 여기 제이슨 파일로 경로를 잡아주시고 이번에 추가된 부분들은 여기에 에디트 영역에 코엔 2011 멀티 앵글 워크플로우가 추가가 됐습니다. 해당되는 워크플로우 선택을 하시고 저희들이 사용할 소스 이미지를 add select 하셔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멀티 앵글의 주요적인 영역은 직관적으로 해당되는 UI를 통해서 앵글을 변경시킬 수가 있는데 컴피 UI 같은 경우에는 코엔 멀티 앵글 카메라라는 직관적인 UI를 통해서 앵글을 변경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을 제가 가변 노드로 이제 설정을 해서 이 해당되는 스크립트에서 구현을 하려고 하니까 똑같이 할 수가 없어서 어느 정도 조금 비슷한 영역으로 아래쪽에 지금 내려보시면은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를 하셔야지 해당되는 이 가변 노드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사용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다면은 뭐 여기에 탑 그리고 레프트, 프론트, 라이트에서 버튼으로 앵글을 변경시킬 수도 있고 왼쪽에 여기 있는 UI를 통해서도 간단하게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버튼 부분들 이용해 한번 먼저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부분 선택을 하시면은 자동적으로 서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UI 쪽에도 지금 탑 쪽으로 십자 표시가 향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탑뷰로 이렇게 정확하게 앵글이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버튼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탑뷰에서 지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면 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이제 탑 뷰, 프론트, 다운,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고 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줌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슬라이드 통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클로즈업 하고 싶다면은 이 줌 슬라이드 통해서 이용을 해 주셔야지 정확하게 이제 줌 인, 줌 아웃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지금 탑 영역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틀어서 왼쪽 영역으로 정확하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약간 레프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살짝 줌을 조금 더 이렇게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안쪽에 이 구가 조금 더 커지고 있죠. 카메라를 향해서. 대략 어느 정도 컴퓨터 UI보다는 못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카메라 앵글을 돌릴 것인지에 대한 영역은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신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그렇죠. 여기에 오리지널 이미지에서 왼쪽으로 돌아서 줌을 한 이미지가 이렇게 정확하게 구현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죠. 자, 다음으로 이번 업데이트에서 주요적인 영역은 이제 영상까지도 생성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미지 젠과
만약에 영상을 하고 싶다면은 여기 비디오 쪽으로 넘어가셔서 워크플로우를 불러오셔서 해당되는 워크플로우에 맞게 영상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테스트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올려드린 제이슨 파일 중에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Replicate Mocha Simple 리플레이스먼트 워크플로우를 선택을 해주시고 테스트를 위해서 먼저 지금 여기에 오리지널 푸티지 이렇게 사막에 있는 이 푸티지를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푸티지는 1에서 121프레임까지 푸티지이고, 그리고 첫 번째 프레임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나노 바나나를 이용해서 이렇게 약간 진흙이 있고 이렇게 지저분한 자동차 영역으로 한 장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미지 영역은 한 장이에요. 레퍼런스 이미지 한 장. 그리고 교체를 할 영역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마스크로 굉장히 러프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사람만 제외하고 여기 지면 영역과 자동차까지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역시 한 장 마스크입니다. 자, 이렇게 되셨다면은 지금 현재 이 워크플로우는 3개의 타겟이 필요한데, 먼저 시퀀스 선택을 해주시고 Add Selected 하신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여기에 Load Images라고 해서 시퀀스를 지정해 주시고, 다음으로 여기 Reference Image 선택해 주시고 Add Selected 하신 다음에 Reference Image 설정해 주시고, 다음에 여기 마스크 해당되는 이미지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 마스크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정이 되셨다면은 이 부분들은 쭉 내려가시면은 일단 디폴트로 여기 832에 480 사이즈로 설정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영역은 그대로 두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해당되는 이 워크플로우 구현하기 위해서 교체할 영역에 대한 이 자동차 영역과 지면에 대한 영역은 일단 디폴트로 이렇게 프롬프트로 작성을 했습니다. 추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영역으로 같은 형식으로 해당되는 워크플로우 이용을 한다면 프롬프트 적당하게 작성을 해 주셔야지 어느 정도는 좀 변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영상에 지금 간단한 스틸 이미지 한 장과 그리고 마스크 한 장을 이용해서 전체 영상을 한번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셨다면은 반드시 여러분 체크할 영역은 워크 모드의 비디오 모드로 설정해 주시고, 커런트는 한 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체 프레임 현재 영역은 121프레임으로 하고 싶다면은 글로벌로 설정하시면은 해당되는 영역에서 타임라인 영역에서 설정된 이 영역을 자동 인식을 하기 때문에 따로 여기에 프레임 넘버를 입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길기 때문에 이래서 커스텀을 하시고 81프레임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즈는 여기에 초기 가장 최적화된 사이즈인 832에 48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80, 720까지는 렌더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픽 사양에 맞춰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이제 시퀀스 렌더링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파일 프리픽스라고 해서 일단 디폴트로 누크 렌더라는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데 렌더링 하고자 하는 이름을 먼저 지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카라고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은 시퀀스 렌더링 되면서 여러분들 이미지 저장 경로에 폴더가 하나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렌더링 하기 전에 그라운드 카 여기 프리픽스를 지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에서 81 확인했죠. 저도 제가 만들어 놓고 깜빡했는데 여기 비디오 모드 반드시 설정해 주시고, 가끔씩 이미지 모드로 하면은 이제 뻗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영역은 디폴트로 둔 상태에서 다시 한번 확인, 시퀀스 제대로 설정됐는지, 레퍼런스 제대로 설정됐는지, 마스크 설정됐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여기에 execute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해당되는 부분들은 시퀀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컴퓨터로 엑스포트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렌더링을 겁니다. 이 렌더링된 이미지는 여러분들 컴퓨터의 템프 폴드에 이제 임시 폴드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 없다면 수시로 템프 폴드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C 드라이브가 가득 차기 때문에 좀 위험해요. 그 부분들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1프레임 렌더링 걸고, 그리고 레퍼런스 렌더링 걸고, 마스크 렌더링 걸어서 이제 여기에 컴퓨터에
이 프롬프트 윈도우를 열어주시면 실행 영역들, 실행되는 과정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면 에러도 파악이 되기 때문에 항상 렌더링 하실 때는 여기 프롬프트 창을 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 2분 정도가 소요된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은 제가 81 프레임이었기 때문에 타임라인을 81로 해서 일단 첫 번째 시작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인 동영상 자체가 스틸 한 장으로 이렇게 지면의 영역과 자동차 영역이 이렇게 큰 영역이 교체가 되는 게 상당히 훌륭하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스틸 이미지 한 장으로 하기 때문에 이 프롬프트에 따라서 들쑥날쑥하게 퀄리티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시면은 저희들 레퍼런스 이미지가 지금 이렇게 조금 더 강한 이 웅덩이와 이 자동차가 좀 더 지저분한데 생성된 영역을 보면은 조금 더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다른 걸로 한번 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드론 촬영된 부티지인데 여기에서 지금 BB&T의 이 로고를 제가 미리 레퍼런스 이미지 한 장을 이용해서 나노바나나로 VFX EDU 이렇게 약간 로고와 현수막을 좀 이렇게 만들어 뒀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기에 한번 입력을 해서 이 스트리밍 한 장으로 다 교체가 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지금 기존의 영역은 다시 클리어로 해서 리셋을 시켜주시고 시퀀스 이미지 선택하셔서 Add Selected 해주시고 정확하게 타겟이 로드 이미지 시퀀스로 설정됐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레퍼런스 이미지 지금 1920, 1080 같은 사이즈로 미리 매칭을 시켜놨습니다. 여기 그리고 레퍼런스 이미지 정확하게 타겟 마스크는 따로 렌더링 한 게 없기 때문에 누크에서 바로 마스크를 따서 한번 등록을 해서 이 부분도 잘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로토 페인트 하나를 만들어서 일단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RGBA로 구성을 하신 다음에 로토 쉐입 하나 만들어서 교체할 영역만 이렇게 여기 현수막 영역 부분들 이 정도 영역만 화이트 마스크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프리 멀티 하신 다음에 약간만 조금 블러 노드 이용해서 살짝만 패드 값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해당되는 이 블루 노드 선택해서 Add Selected 하시면 정확하게 마스크가 등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스크 영역으로 지정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저도 이 부분들 좀 깜빡이 있는데 이전에 만약에 작업하던 이 프리픽스가 있다면은 이 부분이 오버라이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렌더링 걸게 되면은 이전에 작업했던 이 영역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작업을 할 때는 기존에 있는 이 프리픽스는 새로운 이름으로 교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기서 잊지 말도록 하세요. 빌딩. 그래서 동영상 할 때는 이제 렌더링 시간도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항상 렌더링 하기 전에 꼼꼼히 잘 체크가 하시고 렌더링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셨다면은 832에 480 기존대로 그대로 하고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프롬프트는 다르죠. 그래서 따로 저는 여기 나노바나나에서 여기 미리 제가 여기에 이미지 입력을 하고 분석을 해서 간단하게 이 프롬프트 해당되는 이 이미지의 묘사를 그대로 프롬프트로 연결을 해서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뜨린 거 없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테스트하고 있는 그래픽 카드는 RTX 4090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컴퓨터의 특성상 여러분들 컴퓨터 사양을 좀 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뭐 정상적으로 되나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뭐 에러가 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좀 모델도 또 변경을 또 해야 될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해당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요즘 제미나이 좋기 때문에 제미나이한테 해당되는 에러 물어보시면은 꽤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스스로 좀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해결해요. 자, 봅시다. 렌더. 자, 다시 한번 이제 시퀀스 보내기 위해서 해당되는 부분들은 템프 폴드에 저장을 하고 해당되는 시퀀스는
API를 통해서 컴퓨터로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동영상을 이제 렌더링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또 렌더링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C 드라이브, 이 템폴드가 이제 누적이 될 수가 있어서 좀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뭐 사실 이 누크에서 좀 사용한다는 이제 좀 장점이 있을 뿐, 뭐 컴퓨터에 열어서 똑같은 워크플로우 불러와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퀀스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파일들이 여러 개로 겹쳐지기 때문에 이 용량 관리에서 좀 불편한 점은 사실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굳이 이 스크립트 사용하지 않으셔도 컴퓨터 열어서 워크플로우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이 제 VFX에 맞춰서 이 워크플로우를 좀 구성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불러오고. 다운됐다. 자, 다운돼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불안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자, 똑같이 여기에 1에서 81 커스텀으로 해서 세팅을 하고, 비디오 모드, 그리고 저는 이 프리픽스는 리플레이스먼트 로고로 또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기에 이미지스, 레퍼런스, 마스크 해주시고, 약간 프롬프트는 조금 더 다르게 빌딩을 좀 중심으로 해서 제가 교체할 영역은 여기 VFX EDU 교체할 영역이 조금 포커스가 되도록 해서 프롬프트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영역은 뭐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영역은 크게 모델들은 일단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잘 링크가 된 것 좀 확인해 주시고. 자, 봅시다. 됐죠? 이제 다운 안 되기를. 자, 무사히 렌더링은 됐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확실히 이 텍스트가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VFX EDU 이 로고는 지금 제대로 변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수막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보시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일단은 구현이 됐습니다. 자, 이 워크플로우 자체가 이제 뭐 캐릭터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이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배경 쪽 영역에 이런 텍스트까지 포함이 되면은 조금 약간 교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프롬프트에 좀 영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뭐 스틸 한 장으로 배경 교체에 대한 워크플로우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도 앞서 여기에 만들었던 요거는 나쁘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 레퍼런스 마스크 영역을 한 장으로 저희들이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있는데,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었던 이 레퍼런스 이미지 그대로 교체하는 방법은 이 마스크를 애니메이션 시켜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거는 좀 다른 워크플로우를 이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해당 워크플로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번에 올려드린 여기에 리플리케이션 애니 마스크 리플레이스먼트 이 워크플로우 이용하시면은 앞서 단일 이미지보다는 훨씬 더 깔끔한 결과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일단 워크플로우 불러오시고 미리 제가 준비를 했는데, 기존에 똑같이 이 시퀀스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서 이전과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시퀀스 선택을 해주시고 Add Selected 하신 다음에 여기 소스 쪽 오리지널 이미지 그대로 설정된 거 확인해 주시고, 역시 레퍼런스 이미지 한 장 똑같이 Add Selected 레퍼런스 쪽으로 타겟 삼아 주시고, 죄송합니다. 뷰어 선택하고 연결했네요. 리드 노드 선택하시고 Add Selected 레퍼런스로 설정해 주시고. 자, 이번에 다른 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틸 이미지의 마스크가 아니라 이렇게 저희들이 교체할 영역에 대한 마스크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애니메이션 되는 이 시퀀스 마스크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러프하긴 하지만은 이제 교체할 영역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마스크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쪽 영역은 별로 보기가 좋지가 않네요. 일단 약간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블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 부분들은 이제 애니메이션 된 마스크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역시 마지막 노드 로토 페인트 선택하신 다음에
마스크 등록하시고 타겟은 당연히 마스크 시퀀스로 지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역시 비디오 모드 여기에 커스텀 81프레임 정도만 하도록 할게요. 기존에 있는 것처럼 여기 382에 480 사이즈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변경하고 싶다면 여기서 변경해 주시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최적화된 사이즈를 찾으셔서 해주시는데 최대 사이즈 1280720까지는 렌더링이 됩니다. 그래픽 사양에 따라서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프롬프트는 자동으로 앞서 했던 이 디폴트 프롬프트가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이 프리픽스는 오버라이드가 안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들 여기서 any 마스크 그라운드라고 이름을 정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영상이 생성이 됐습니다. 제가 잠시 녹화를 끊고 121프레임으로 설정해서 전체 프레임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 121프레임 시퀀스 정확하게 잘 렌더링이 됐어요. 그래서 자, 이전과 한 프레임으로 마스크 설정할 때와는 확실히 퀄리티가 틀리죠.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교체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전과 잠시 비교를 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조금만 살짝 교체가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레퍼런스로 이용했던 영역을 참고로 해서 전체적으로 잘 교체가 된 것 같습니다. 약간 원본과 비교해서 컨트라스트가 좀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 부분들은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훌륭하죠. 지금 이 리플렉션 영역까지도 굉장히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렌더링을 1280720으로도 이 121프레임 전체를 다 돌려봤습니다. 이게 1180720이네요. 네. 확실히 해상도가 괜찮죠. 잠시 제 컴퓨터 기준으로 했을 때, RTX 4090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121프레임으로 돌렸을 때 대략 한 12분가량 소요가 됐고, 그리고 832에 480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분 2분 50초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지금 이런 작업을 그지 뭐 한 10분, 11분 만에 했다는 영역은 굉장히 할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자, 방금 제가 누코에서 불러온 워크플로우는 여기에 컴포지팅 유튜브 사이트에 AI 백그라운드 리플레이스먼트 인 컴퓨아이에서 제공하는 워크플로우를 약간 수정을 해서 사용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좀 해당되는 워크플로우를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은 여기 동영상 좀 보시면은 훨씬 더 상세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렌더링 된 시퀀스는 여러분들 여기 아웃풋 폴드에 보시면은 여기 프리픽스 네임대로 폴드가 만들어지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틸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뭐 용량 많이를 차지하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시퀀스를 돌리면은 여기에 업로드를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렌더링을 한번 걸고 컴피 UI를 보내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 렌더링 파일은 여러분들이 C 드라이버 템프 폴드에 저장이 됩니다. 여기에 퍼센트 템프라고 그리고 퍼센트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시퀀스 렌더링들이 저장이 되는데 이게 C 드라이브다 보니까 해당되는 이 파일들이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많이 누적이 되면서 이제 C 드라이브에 가득 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필요 없는 파일들은 과감하게 중간에 어느 정도 다 렌더링 됐다면은 해당되는 부분들은 다 델리트를 깔끔하게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값이 델리트 되지 않은 부분들은 건너뛰시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기 템프 폴드가 디폴트로 C 드라이브로 지정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저는 이제 용량이 조금 있는 H 드라이브로 이렇게 템프 폴드를 시스템 드라이브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스템 드라이브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가득 찰 일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하는 방법은, 여러분 컴퓨터의 속성으로 들어가시면은 여기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고 해서 환경 변수 설정하는 곳이 있는데, 환경 변수 쪽에서 위쪽 영역에 쭉 내려가시면은 여기에 템프와 TMP라고 두 개 폴드가 있을 거예요. 이분들이 아마 디폴트로 C 드라이브 해서 해당되는 경로가 설정이 되는데, 더블 클릭하셔서 저처럼 지금 저희가 좀 용량이 있고 좀 넉넉한 드라이브로 H 템프 폴드를 하나 만들어서 이쪽으로 이제 템프 파일들이 쌓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파일 이렇게 수정하시면은 앞으로 여러분들 컴퓨터에 사용하는 이제 템포러리 파일들은 이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 드라이브가 모르는 사이에 가득 찰 일은 좀 없지 않을까 싶어요. 편한 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세요. 일단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메인 업데이트고, 지금 뭐 간단한 업데이트는 유틸리티가 이제 여기 원래는 내장이 되어져 있는데 따로 이제 프리셋을 만들어서 좀 저장하면 어떨까 해서 해당되는 부분들은 앞서 처음에 제가 설명할 때 .nuke 폴드에 여러분들이 붙여넣기 했던 VEDU 프리셋 폴드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은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던 RMBG 2.0과 업스케일 울트라 샤프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해당되는 프리셋 폴드는 뭐 .nuke 폴드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편하신 폴드로 옮기셔서 해당되는 경로만 지정해 주시면은 바로 VEDU라는 파일 확장자 명으로 해서 불러와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